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존 레녹스의 유신론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존 레녹스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탐구하고 신의 존재와 도덕적 기준에 대해 중요한 주장을 펼친 기독교 변증론자입니다. 그의 논의는 과학과 신앙의 충돌을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을 제공하며 지적 설계와 도덕의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녹스의 유신론의 핵심 가치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존 카슨 레녹스는 1943년 11월 7일 출생한 북아일랜드 출신의 아일랜드 수학자, 생명윤리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론자입니다. 그는 종교, 윤리, 과학과 신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책을 저술했으며 해즈 사이언스 베리드 각과 캔 사이언스 익스플레인 에브리띵과 같은 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무신론자들과 공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레녹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첫 번째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옥스퍼드 대학교와 카디프 대학교에서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교수로서 그룹 이론을 전문으로 연구하였으며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명예교수이자 그린 템플턴 칼리지 수학 및 과학 철학 명예 펠로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옥스퍼드 신앙 변증학 센터와 윌클리프 홀에서 강의했으며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의 준회원이자 트리니티 포럼의 선임 펠로우로 활동 중입니다. 존 레녹스의 유신론적 입장. 존 레녹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 지적 설계 논증, 무신론 비판, 그리고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신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레녹스는 과학과 신앙이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과학이 자연세계의 법칙과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라면 신앙은 그 자연세계를 넘어선 존재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즉, 과학과 신앙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지식체계입니다. 레녹스는 과학적 발견이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동시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가 신의 지적 설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레녹스는 뉴턴의 경우처럼 과학적 발견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창조적 작업의 경이로움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고 주장합니다. 레녹스는 왜와 어떻게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지만 왜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런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지,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는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질문이며 이에 대한 답은 신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레녹스는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복잡성이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주의 복잡성과 정교한 구조가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생명체의 복잡성과 우주의 조화로운 법칙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적 설계자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로 레녹스는 미세 조정의 개념을 들어 설명합니다. 물리학에서 우주가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 상수들이 매우 정확한 값들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 상수나 전자기 상수가 약간만 달랐어도 우주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레녹스는 이러한 미세 조정이 신의 지적 설계를 시사한다고 봅니다. 또한 레녹스는 생명체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DNA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DNA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정보는 모든 생명체의 성장, 복제,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레녹스는 DNA의 정교한 정보체계가 지적 설계자의 창조적 행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자연 과정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레녹스는 무신론적 세계관이 인간의 도덕성, 의미,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무신론은 우주와 생명체의 존재를 순전히 자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결과로 보지만 레녹스는 이러한 관점이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레녹스는 예시로 인간의 도덕성을 들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도덕적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형성된 규범에 불과할 수 있지만 레녹스는 도덕적 절대성과 객관적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도덕이 진화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도덕적 명령의 강제력과 객관성은 약해지며
도덕적 규범을 따를 필요성 역시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의 예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합니다. 만약 도덕적 기준이 인간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나치 독일의 행위도 당시 독일 사회의 도덕적 합의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치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여기며 이는 인간 사회의 합의로만 설명될 수 없는 도덕적 진리가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레녹스는 무신론이 도덕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레녹스는 도덕과 윤리의 근거로서 신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는 도덕적 규범과 가치들이 단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며 신의 성품과 본성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레녹스는 성경의 도덕적 명령을 예로 들며 이러한 도덕적 기준이 어떻게 신의 본성을 반영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신의 사랑의 본성을 반영하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인간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객관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녹스는 신앙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이끌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는 신앙이 도덕적 책임감과 자비, 사랑과 같은 도덕적 덕목들을 증진시키며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도록 독려하는데 이는 용서, 사랑, 정의와 같은 가치들을 따르도록 이끕니다. 결론적으로 레녹스는 과학과 신앙이 서로 보완적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으며 우주와 생명의 복잡성이 신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무신론이 도덕적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도덕적 기준을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해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레녹스는 신앙이 인간 경험의 여러 측면과 더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븐 호킹 비판. 존 레녹스는 스티븐 호킹의 책 위대한 설계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깊이 있는 비판을 했습니다. 호킹은 이 책에서 우주가 신의 개입 없이 자연 법칙에 의해 무에서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철학이 이미 죽었으며 과학이 존재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녹스는 이러한 호킹의 주장들을 철학적, 논리적, 과학적 관점에서 비판했습니다. 먼저 호킹은 우주가 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력의 법칙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력과 같은 자연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그 자체로 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물리 법칙이 우주를 창조했으므로 신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레녹스는 무에서의 창조라는 개념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무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만약 중력이라는 법칙이 존재한다면 이미 무가 아니라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력의 법칙을 무에서 창조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호킹이 진정한 의미의 무를 잘못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레녹스는 또한 물리 법칙은 설명적인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주장은 마치 은행 계좌의 숫자가 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법칙은 단지 현상을 설명할 뿐 스스로 창조적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호킹은 철학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과학이 이제 모든 진리와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철학이 과거의 방식일 뿐 현대의 진리를 밝히는데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레녹스는 이에 대해 호킹의 주장 자체가 철학적 명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철학은 죽었다는 주장은 철학적 논증이며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호킹은 철학을 거부하면서도 철학을 이용하고 있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또한 레녹스는 철학이 과학적 탐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논리적, 개념적 사고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은 철학적 가정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과학적 탐구는 논리적 원칙과 철학적 전제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질문 없이 과학이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없으므로 철학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레녹스는 또한 다중우주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합니다. 호킹은 다중우주론을 통해 우리가 사는 우주가 여러 개의 가능한 우주 중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특별히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호킹은 다양한 물리적 법칙을 가진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녹스는 다중우주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가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다중우주론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며 이는 과학이 아닌 철학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다중우주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제안된 가설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가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가정을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레녹스는 다중우주론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가정을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녹스는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은 자연세계의 법칙과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과학적 탐구와 양립 가능하며 과학은 신의 창조적 행위에 대한 방법을 탐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 법칙의 존재와 우주의 질서는 신의 창조적 계획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신앙과 과학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레녹스는 호킹의 주장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과학적 개념들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이 궁극적 진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신의 존재와 같은 메타과학적 질문들은 여전히 철학적, 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레녹스는 신앙과 과학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신의 존재는 과학적 탐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결론짓습니다. 존 레녹스의 유신론의 가치와 비판. 존 레녹스의 유신론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 도덕과 의미의 근원, 그리고 지적 설계 논증 등을 통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몇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녹스는 과학과 신앙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과학적 탐구와 종교적 믿음이 양립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는 과학이 자연세계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신앙은 그 법칙을 초월하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두 영역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레녹스는 우주의 복잡성과 생명의 기원에서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논증합니다. 그는 우주의 미세 조정과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적 설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사람들에게 우주의 기원과 존재에 대한 신앙적 설명을 제공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가 객관적인 도덕적 기준과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무신론이 인간의 도덕성과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신앙이 이러한 가치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녹스의 주장은 과학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 설계 주장은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자연 선택과 같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무시하거나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복잡성이 단순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자연적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신을 허락하지 않은 영역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적 설계 논증은 누가 설계자를 설계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적 설계자는 더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한 존재로 가정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설명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논증은 무한회귀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레녹스는 무신론이 도덕적 기준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반론이 존재합니다. 무신론적 관점에서도 윤리적 실제론, 인본주의적 윤리 혹은 자연적, 도덕적 진화 이론 등을 통해 도덕과 의미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레녹스의 입장은 이러한 시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녹스는 신이 자연세계의 법칙들을 설정했음을 주장하면서도 그 법칙들 안에서 신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의 개입이 자연 법칙을 어긴다면 이는 초자연적 개입이 되어 과학적 설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 논리적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존 레녹스의 유신론은 과학과 신앙의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고 신의 존재를 도덕적, 철학적 논의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지만 그 논리적 기초와 과학적 설명의 경계 설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존 레녹스의 유신론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신의 존재와 도덕적 기준에 대한 깊은 논의를 제시합니다. 그의 주장은 과학과 신앙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과학적 설명의 한계와 지적 설계의 논리적 문제 등 여러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통해 레녹스의 유신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